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도로 민감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 HSP이신 분들이 하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HSP이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에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자꾸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꼬일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보면은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잘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훈계를 하고 또는 이렇게 나를 조종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가불관계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가려내지 못하면 인생에서 정말 큰 데미지가 오겠죠. 특히나 아주 밀접한 관계, 가족이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가려내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좋지 못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인생의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빠르게 캐치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빠르게 캐치를 해서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오랫동안 이미 해오고 있다면 어떤 체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감지하고 좀 끊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PSP이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담을 하고 나면 물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상담을 하는 건데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 몽글몽글하다 이런 표현들도 쓰거든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아주 미묘하게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대화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보면 HSP이신 분들은 어떤 저하고 대화할 때도 속내나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 중에서도 각자 이제 주제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방어도 굉장히 심하고 또는 이면 대화도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그 안에 되게 숨겨진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담자에게 전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분들의 어떤 중요한 주제겠죠. 저희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저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 이면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나 충동들을 제가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저에게 날라오는 그런 투사나 전이들을 제가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HSP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투명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경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자기 보호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어느 정도 관계 맺기가 되면 뭐랄까요, 공격력이 1도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한 사건 막 그 공격적이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공격이 많이 없고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들에서도 막 그 사람을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도 굉장히 자책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 사람을 왜곡해서 보이지 않도록 그 안에도 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몽글몽글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HSP이신 분들이 힘든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뭔가 부대낌이 없는 그런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미묘하게 HSP이신 분들이 저 역시도 맞춰주고 있어요.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많은 배려들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제스처나 제가 잠깐 말을 끊고 싶은 약간의 리액션만 보여줘도 바로 끊고 제 얘기를 또 기다리거든요. 또는 이제 상담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때도 저보다도 먼저 그 시간을 딱 체크하셔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신다든지 본인이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알아서 이제 탁 끊는다든지 그러면서 이후에 저의 식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배려하는 어떤 말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되게 챙김받는 느낌 그 다음에 저를 배려해줬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미묘한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사에게 마저도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상담은 본인의 어려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제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 마저도 배려를 이 정도 해주시는데 과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인이나 동료, 친구
또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해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잘 캐치 못하거나 또는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면은 정말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관계 맺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무심하게 이걸 캐치 못하는 건 대부분 이런 거겠죠.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HSP이신 분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면 그냥 우리는 되게 잘 맞는다, 너랑 나랑은 되게 성향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쨌든 잘 맞는 사이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제 잘 맞는지 알고 그런 배려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하게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캐치해서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해주니까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지 알고 계속 더 심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나의 많은 리액션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주니까 마치 본인이 갑인 것처럼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HSP이신 분들의 그런 굉장히 선하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들은 그분들이 고쳐야 될 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주 좋은 강점, 바꿔서 말하면 아주 좋은 사람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의 맹자를 좀 끌어들여서 말씀드리면, 맹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들, 성숙한 인간이 갖춰야 될 것들에 인의 예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인간에게 인의 예지가 있다는 그 근거로서 이제 사단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이 있다는 근거는 측은지심에 비유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HSP 신분들이 이거 있죠, 그죠? 라는 건 뭐냐면 수호지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수호지심이 있다는 거, HSP 신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 또는 인류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가 있다는 근거로서 사양지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건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SP 신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걸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가려내는, 누군가에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해주지 않을 것인가, 이 기준을 잘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같이 옆에다 이렇게 탑재시키는 느낌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통합 또는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인의 예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지인데요. 지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거든요. HSP이신 분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런 나의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해줘도 되는 대상인지 또는 그거를 해줄 가치가 없는 대상인지를 가려내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조금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키워서 통합시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약하다기보다 이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고 오히려 이 기능이 있는데 오랫동안 소외시키고 또는 이제 배려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는 이제 세상을 좋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소외되면서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로 발명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서서히 이제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의 배려심을 줘도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주장이나 요구를 할 때 왠지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좀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욕구를 표현할 때 계속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얘기할 때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난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취향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막 근거를 대야 될 때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회사 같은 데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학회 같은 데서 논문 발표를 할 때 그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근거를 대야 될 때라든지, 또는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디펜스를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길게 근거를 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권력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약간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통제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럴 때 어떤 주장이나 요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근거를 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는 거죠. HSP 신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상대가 이미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해를 막으려고 또는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막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않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 반응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든가 자연스럽게 수용된다거나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얼굴이 좀 굳어진다든지 자꾸 이유를 캐묻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해한다든지 어쨌든 그 미묘한 불편함이 감지가 되시면 그런 분들은 빨리 거르는 게 좋겠죠. 특히 설명을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데 왠지 설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조용한 지배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자꾸 뭔가 판단을 유예하고 있다면 그런 분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나에게 했는데 HSP이신 분들이 막 기분 나쁘하다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 내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이번엔 일단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덮어버리는 일이 많다면 그런 분들은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중신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은근히 내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선을 넘는 느낌이 든다든지 농담 같은데 그 안에 좀 뼈가 있다든지 뭔가 부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담 주기 싫다고 하는데 은근히 거절하지 못할 어려운 어떤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의 특성이 자꾸 HSP이신 분들이 그 기분 나쁨과 미묘한 안 좋은 느낌을 유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HSP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그럼 판단이 딱 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도덕적 심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자격이 있어? 라든지 이 정도를 문제 삼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유예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잘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HSP이신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관계가 굉장히 어느 순간 피로해지고 심한 노동을 하는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게 좋지 않거나 기분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보는 거죠. 도덕적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캐치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약간은 안전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HSP이신 분들이 이미 판단을 유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이미 안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줄어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자꾸 말수가 줄어들고 어떤 표현의 범위도 좁아지고 농담이나 솔직함, 즉흥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좋은 관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오히려 나를 자꾸 확장시키고 펼치게 하는 관계겠죠. 공자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 욕, 리비, 이빈, 욕, 다리, 달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진 사람은 본인이 일어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본인이 달통하고자 하면 타인을 달통시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들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달통시키고 확장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줄어들게 만드는 이 관계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게 장기간 지속되면 정서적인 어떤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이제 한 대략 3가지 정도로 HSP이신 분들이 피해야 되는 분들, 가려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HSP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려심 많고 타인을 이해해주고 뛰어난 공감력, 높은 도덕성 이런 것들은 내가 눌러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성숙된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뭔가 세상의 어떤 어두운 이면도 보고 사람의 안 좋은 어떤 특성들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위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탑재하는, 그래서 통합시키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